민주당은 김은경 후유증을 지금 심하게 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김은경이 남겨놓고 간 혁신안, 핵심은 두 가지 아닙니까? 하나는 대의원제 폐지, 또 하나는 중진 다선 물러나라. 이건 혁신안에도 없는 걸 말로 하고 갔어요. 이걸 놓고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데 16일 날 의총이 열리고 또 28, 29일 의원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이 문제를 놓고 친명과 비명이 한바탕 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어쨌든 김은경이가 여러 가지 민주당을 두 동강 메고 갔네요. 제가 근데 김은경이는 세 개를 두 동강 낸 거죠. 아, 그래요? 민주당도 두 동강 내고 세 개를 두 동강 낸 게 첫째는 가정을 두 동강 냈어요. 아, 맞아요. 신우이하고 이제 고소고발합니다. 예, 지금 예. 고소고발한다고 그랬잖아요. 네, 예. 김은경이 그러니까 가정이 두 동강 냈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두 동강 내버렸죠. 친명과 비명으로. 예, 그러네요. 그다음에 우리 국가를 두 동강 냈어요. 아, 그래요? 노인층하고 젊은층으로. 예. 노인 폄하 발언. 예. 이런 식으로 이게 가정 그다음에 민주당 국가를 두 동강 내고 자기는 이게 주랭랑 치버렸는데 제가 근데 방송에서 좀 비꼬죠. 예. 야, 김은경 혁신안을 하려면 이게 이런 안을 내야지 논리적이고 합리적 아니냐. 뭐라면서 이게 그 좋다. 당원이 70%고 여론이 30%다. 예, 예. 대의원제 없애면 당원 70%, 여론 30%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안을 냈어야지 합리적이 아니냐. 뭐냐면 이게 20대 당원한테는 4표, 네. 30대 당원은 3표, 그 다음에 60대는 0.5표, 잔명. 그 다음에 선언으로. 80대 넘으면 아예 표기를 뺏어버리는. 야, 이게 합리적 아니냐. 이렇게 너 내 개혁을 해야지. 그게 네가 합리적이라 했지 않냐. 그러네요. 이렇게 저 방송에서 직격탄을 날려버렸죠. 근데 너는 왜 모든 당원이 왜 한 표를 가져? 젊은 당원은 표를 많이 주고 나이든 노인들은 표를 줄이는 게 그게 혁신 아니냐? 그러면서 이게 너가 진심으로 사과도 안 했지 않냐? 너 지금 이게 속마음이 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? 이렇게 저 직격탄을 날려버렸는데 예. 지금 이제 뭐 김은경이는 결국 그 이재명 앞잡이죠. 제가 이제 재명인의 말에 이장감이라 했잖아요. 예, 예. 결국 맞아요. 이제 그 대위원제를 없애버리면요. 대위원들에게 전부 문재인 때 친문이거든요. 특히 그 영남에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대의원들 다 없애버리고 개딸들이 당을 장악하자. 이런 이제 의도로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뭐 하위 의원들에게 뭐 감점을 40% 늘리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데 문제는 취지하고 다르게 그러면 이게 평가를 누가 하느냐. 결국 이 칼자루는 친명이 들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예. 결국 이 정당한 평가가 되느냐. 이것도 이게 결국은 반 이재명 의원들 친애는 이런 게 그 아니다. 따라서 이거는 혁신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. 이래 봅니다. 그런데 지금 강성 당원들은 그 당원 게시판에다 혁신안 이행하라 이런 청원글을 올렸는데 벌써 5만 명이 넘었다네요. 민주당에서는 5만 명 넘으면 또 지도부가 뭐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비명으로서는 이거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. 그래서 뭐 의총 의제로 올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의원 워크숍에 가면은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크게 한판 붙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요. 이게 언뜻 생각하면 이게 총선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. 예. 다음에 전당대회 할 때 이제 그 적용되잖아요. 시급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걸 저는 밀어붙이는 게 의도가 있다 봐요. 왜냐하면 이게 그 친명에서는 이재명이가 이제 구속될 수 있잖아요. 네, 그러니까요. 9월 달에. 만약에 이재명이가 구속되면 이제 전당대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전당대회.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헌에 보면 8개월입니다. 네. 8개월 미만이 남으면 비대위로 가잖아요. 비대위로. 예. 근데 이 8개월 이상 남았잖아요. 만약에 이번에 구속되면.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대위원제로 가면 우리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이 장악했으니 결국은 이제 이번에 이재명 구속되면 긴급하게 전당대회가 필요할 수가 있다. 예. 이럴 때 정청래가 노든 아니면 이 김두관이가 노든 예. 정청래나 김두관 우리 사람이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.
그러면 이게 대의원 없애야 된다. 저는 이런 의도로 이 안을 밀어붙였다고 보이고요. 그렇죠. 그런데 예. 결과적으로 저는 이 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봅니다. 지금 이게 이재명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. 네. 김원경이도 이게 뭐 주랭랑치가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. 예. 이 조금 더 버티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자살골을 많이 했는데 따라서 이제 저는 과연 이게 통과될 수가 있을까? 이 안이 예. 이런 이제 그 의문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혁신안 놓고 결국 내용만 겪지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김은경이가 뭐 자기 인사말 비슷하게 마무리하면서 중진 다선 의원들은 좀 용퇴를 해달라. 후진들을 위해서 좀 자리를 비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선인 이상민 의원이 그랬네요. 지금 사고는 전부 초선이 치고 있는 거 아니냐. 김남국, 민영배, 양정숙, 윤미향, 김홍골, 양이원영, 김용민. 그동안 언론에 사고친 의원들로 거론된 사람들 보면 다 초선 많아봤자 재선이고. 타선이 코인 투자를 했나? 돈 받은 사람이 있나? 돈 목도 받은 사람도 타선을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중진 타선을 가지고 그러느냐. 지금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나섰더라고요. 뭐 저는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옥석을 가려야 된다 봐요. 예. 예를 들어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다선도요 필요합니다. 예. 국회에서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. 국회의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부의장도 필요하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원장이 있어야 하잖아요. 모든 이게 다선을 다 용퇴하면 안 되죠. 예.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상민 의원 있잖아요. 예. 이런 분들에게 경고 주고 징계를 했잖아요. 근데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당에 보약이 되는 쓴소리를 한 거죠. 예. 이런 분들에게 중용을 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다선이라고 이게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됩니다. 저는 이상민 의원 또는 이제 옛날에 그 유인태 이런 분들요. 네. 함석에 쓴소리 바른말 잘하거든요. 예.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. 다만 이제 뭐 다선 중에도 박지원이 같은 사람 있잖아. 박지원이 이 완전히 뭐 업무 모략이 지금 기소돼가 재판도 많이 받잖아요. 박지원이는 뭐 야 내만큼 투쟁한 사람 어디 있냐 막 이러는데 농사를 지었으니까 수확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? 박지원이 이런 사람은 이게 물러나는 게 맞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정동영이 있잖아. 역대 최대 표차로 이명박한테 졌잖아요. 예. 그리고 그때 노인 폄하 발언으로 당을 망치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분들에게 안 되고 뭐 천정배 의원 이런 게 올드보이들은 한국 정치를 위해 물러나는 게 맞는데 예. 그렇지만 이게 쓴소리하고 바른말 하는 이런 게 일부 또 다선들은 필요하다. 예. 근데 김원경이는 오히려 이게 쓴소리하는 이상민 같은 사람 있잖아. 이 사람을 다 물러나라. 이런 이야기거든요. 그렇죠. 따라서 이게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봐요. 예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중진 다선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. 아무래도 또 좀 물갈이를 해야 또 참신한 인재들이 영입이 되니까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좀 다선 의원들이 용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이 먹고 다선이 무슨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? 또 하나 여기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 돈 봉투 받은 의원들 빠진 사람이 지금 15명 아닙니까? 10명 먼저 그 외통위원장실 소회실에서 받은 사람 그리고 또 문화일보가에서 또 5명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김남국을 비롯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9월에 이제 검찰에서 소환을 합니까? 해야 할 거 아니에요. 지금 이제 그 뭐 윤관석 의원이 수사기한이 10일 연장이 됐거든요. 예. 아마 이제 윤관석 기소하고 나면 이제 그 소환할 거고요.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 그 검찰을 공수처에다 고발했더라고요. 공수처에 예. 검찰을. 그다음에 이거 문화일보하고 이제 이게 발표를 했잖아요, 명단을. 예. 이건 이제 언론중재에다가 신청했고. 근데 제가 경고하는 거는요, 공수처의 고발도 무고죄가 됩니다. 아, 이 그렇습니다. 무고죄라는 거는 수사기관에 또는 징계기관에 허위를 내면 이게 무고죄가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 공수처에다가 이게 검찰을 고소했는데 만약에 당신들 돈 받은 걸로 이게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되면 무고 책임이게 반드시 집니다. 제가 검찰이 이를 갈고 있어요. 한 3중 4중으로 체크했대. 돈 받은 걸. 3중 4중. 오죽 이게 확실하면
법원에서 그 이름을 다 공개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근데 이걸 공수처에 고발한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게 옛날에 이준석이 꼴 나는 거예요. 이준석이가 성접대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. 이걸 여기 가로 세로를 고소하는 바람에 지금 무고죄로 기소돼가 무고죄로 이게 검찰에 송치돼 가지고 형사 일부에서 이게 들고 있거든요. 네. 이준석이가 무고죄가 된 거예요. 그럼 이게 민주당 의원 돈 받은 거 유죄가 되면 이게 검찰을 고발한 거 있잖아요. 네. 공수처에 이게 반드시 무고 책임을 묻겠다. 이렇게 검찰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. 그 책임을 이렇게 엄격하게 져야 된다. 이 말씀 드리고요. 예. 여기서 중요한 게 이준석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. 그 형사일부가 이게 좀 형사일부가 어떤 분야를 좀 말씀드리면 형사일부는 이제 그 주로 이게 오랫동안 좀 보관해야 될 정치 사건들을 오래 묵히는 걸 사명으로 하는 부입니다. 다른 분은 빨리 처리하는 걸 평가하잖아. 그런데 형사일부는 오래 들고 있는 걸 잘한 걸로. 캐비넷 속에다 넣어두는 거. 그러니까 여론에 욕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준석이 고리가 있는 거예요. 예. 오래 좀 들고 있다가 정치 상황 봐가면서 처리해라. 예. 이번에 조민희도 4년 만에 기소했지만, 그러니까 근데 그 상당히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오래 묵힌 사건들, 이걸 전담 처리하는 부가 형사일부예요. 예. 그래서 제가 아무리 형사일부가 그래도 야 이준석이는 빨리 기소해라 이랬더니 조금 공천 여부 봐가면서 아마 이게 기소하려고 검찰에서 이게 좀 캐비넷에 이어놓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렇군요.